기차역과 여객선 터미널에는 오늘부터 이른 귀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재래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 친구들과 함께 가볼 만한 전남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소개해드립니다. 완도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112 한다름선을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섬 치안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2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다음 달 4일 전면 시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른 귀성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목포 여객선 터미널이 귀성객들로 북적입니다. 설을 앞두고 섬 고향에 가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선 귀성객들. 손에는 선물 보따리가 가득하고 얼굴엔 설렘의 미소가 넘쳐납니다. 매년 보면은 꼭 명절 때밖에 못 오긴 해요. 어머니 아버지 항상 여기서 같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머니도 좀 더 건강하게 계속 살아 계시면서 저 이남 이녀인데 이제 다른 형제분들은 좀 이따가 내려오시고요. 저는 좀 먼저 왔습니다. KTX를 타고 목포를 찾은 귀성객들. 마중 나온 할머니가 고향을 찾은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짧게 가거든요. 짧게 있긴 하지만 또 가족들과 또 긴 이야기 하면서 못 나눴던 이야기 하면서 설 연휴 보내고 싶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한 재래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습니다. 시장에 있는 떡집과 전집은 명절 음식을 준비하려는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지금 다들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모레 올 건데 그때 모여서 이제 설 잘 보내고 무조건 건강이라고. 상인들도 하루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명절이 하루 남아서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재래시장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설 연휴 기간 귀성객의 안전하고 편안한 섬 방문을 위해 오는 12일까지 특별 수송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설 연휴 기간 전남적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1만여 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52개 항로에 여객선 3척을 추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여객선 운항 횟수를 늘려 76척의 여객선이 평소보다 202회 늘어난 2,468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교육청 직원들은 오늘 목포역 광장에서 설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목포역 등 도내 6곳에서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홍보 자료 등을 나눠주고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치며 박람회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5월 29일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개막하는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는 25개 국가가 참가해 공생과 글로컬을 주제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 이틀째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목포 동부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건네고 지역 상품권으로 제수 음식을 구입하는 한편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이후 상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전통시장 내 소화 설비에 대한 정부 지원 부족 등 고충을 들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가족, 친구, 연인 등과 어디를 갈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죠? 최다운 앵커가 이번 연휴 전남에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거대한 공룡 화석이 반겨주는 목포 자연사 박물관. 46억 년 지구자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이곳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은 물론 다양한 해상 파충류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공룡 같은 경우도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게 흔하지 않으니까 오면은 관람이 가능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공룡 화석이나 다양한 기증 특별전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설 연휴를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 박물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남 공룡박물관에는 야외 공룡 조형물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바다 체험 전시물로 즐거움을 더해주는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도 있습니다. 저희 목포 어린이 바다과학관에서는 설날을 맞아 학습지를 푸는 정답을 찾아라와 과학의 원리와 바다를 이해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볼거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즐거운 체험거리도 많습니다. 해양생물을 통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완도 해양치유센터. 16개의 치유 프로그램을 즐기며 온 가족이 함께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는 해수찜과 해수탕을 체험하고 싶다면 한평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도 추천합니다. 산림 휴양을 할 수 있는 완도 수목원에서는 가족들과 추억을 쌓으며 명절의 피로감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도립 미술관, 보성율포 해수 녹차센터, 고흥 라멜리 해수욕장 등 다양한 전남에 가볼 만한 곳들이 설 연휴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득한 볼거리 체험거리로 풍족한 명절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인구가 적은 섬은 파출소는 물론 상주하는 경찰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섬에선 범죄나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는데요. 전국 최초로 112 한다름 선이 완도에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완도항에 정박된 어선에 경찰관들이 올라탑니다. 20여 분을 달려 배가 도착한 곳은 주민 50여 명이 사는 작은 섬 사우도. 경찰관들은 빈집을 둘러보는 등 섬마을 순찰에 나섭니다. 완도 지역 54개 유인도 가운데 사우도와 같이 상주하는 경찰관이 없는 섬은 37곳에 달합니다. 사건 접수 시 초동조치 경찰관을 수송할 수 있는 행정선이 없다 보니 평소 친분이 있는 어민에게 배를 빌려야 하는 등 치안 유지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도경찰이 전국 최초로 112 한다름선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112 한다름선은 행정선 등이 없는 파출소에서 범죄나 재난 등의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관의 출동을 돕는 민간 선박입니다. 선박을 알선하기 위해서는 또 1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신속히 출동해가지고 섬 주민들의 치안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총 24척의 112 한다름선이 24시간 초동 조치를 위한 경찰들을 수송합니다. 112 한다름선이 운영에 들어가면서 섬마을 주민들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2시간에 올라오면 이제는 1시간에 온다고 30분에 온다고 어떻게 좋은 일 아니에요. 출동 체제 구축, 민간 선박 이용 시 임금과 손실 제공 등 보상책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관련 조례도 마련됐습니다. 주간에 대부분 어장을 좀씩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완도경찰서는 112 한다름선 운영 성과 평가 후 경찰청에 전국적인 시행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장도하면 여성의 절개를 상징하는 칼로 흔히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세종대왕도 차고 잘 정도로 남성에게도 의미 있는 칼입니다. 장도 제작의 명맥을 유일하게 이어가는 현장을 김단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00도 뜨겁게 달궈진 숯에서 철을 꺼내 망치로 두드립니다. 공간을 낸 칼자루에 녹인 송진을 붓고 칼과 조립한 다음 칼날에 일편심을 새기면 비로소 장도가 완성됩니다. 간단한 과정 같지만 장도가 탄생하기까지 177번의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칼이죠. 나쁜 마음을 도려내는 칼이니까 이 작은 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공예품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다가 쏠 수밖에 없어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선조들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장도. 그 명맥이 광양 장도박물관에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한 장도박물관은 2006년 개관해 작품 13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은 모두 3대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고 박용기, 박종군 장도장을 따라 손자까지 3대째 장도 제작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장도를 좀 더 대중화를 좀 시켜가지고 예술뿐만이 아닌 대중성이 좀 뛰어난 그런 작품들도 좀 만들고 싶고. 최근에는 드라마와 영화에도 등장하며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장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도 문화를 계승하려는 노력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목포시는 목포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다음 달 4일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14개인 시내버스 노선을 간선 3개, 지선 2개, 순환 3개로 정하고
간선 도로는 10분 배차 간격, 지선과 순환선은 30분 간격으로 주요 권역간을 잇게 됩니다. 목포시는 북한권으로 노선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차고지 일부를 사막도에서 목포 해양대로 변경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업체, 전문 용역사와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빈호 신부가 목포 가톨릭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제8대 목포 가톨릭대 총장으로 임명된 윤빈호 신부는 취임사를 통해 보건복지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공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빈호 신부는 독일 성 아우스틴 철학신학대학교 종교학 박사로 1992년 광주 염주동 성당 보좌 신부와 광주 가톨릭대 교수 등을 거쳐 지난달 말까지 광주 봉선동 성당 주임 신부로 사목 활동을 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몽탄 2터널 부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나 승용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영암군 서호면의 한 농막에서 불이 나 출동한 119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는 영암군 삼호읍의 한 공장 내 폐자재 창고와 완도군 보길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늘 2024학년도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313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격자는 당초 예정은 336명이었지만 장애인 응시자 미달과 결시 등으로 23명이 줄었습니다. 전체 합격자 313명 가운데 타 시도 출신은 46%인 143명이고 여성 합격자는 68%인 213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 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최대 50%로 확대하기로 한 행정안전부의 발표를 환영하며 에너지 공사 설립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지방 공기업이 대규모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용이하고 개발 이익으로 지역 상생 사업 추진이 가능해 두 가지 목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장애인 단체들이 버스 회사와 국토부 등을 향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운동에 나선 지 10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버스회사와 국토부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017년 버스 운송사를 대상으로 한 이동권 보장 소송도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며 버스 운송사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